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은 이천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이천지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 그리고 현재 이천지에 투자를 하셨던 우리 주주분들, 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천지에 대한 향방,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에 투자를 해도 될까?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저도 여러분들 뭐 신이 아닙니다. 네, 모든 부분들을 다 100%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오늘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이었죠.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2차전지 저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채널에 보시면 있지만 5월 28일에 이제 2차전지 저점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2차전지 저점을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딱 5월 28일, 27일쯤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보시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참 신기한데 지금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 K배터리 대표주들은 연일 뭐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하면서 추락을 계속 거듭을 했습니다. 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였는데 2차 전지주는 정반대로 거의 곤두박질 쳤죠. 투자 심리는 뭐 극도로 위축이 됐고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마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미국의 IRA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전기차 수요 일시 둔화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까지 온갖 악재가 진짜 엎친 데 덮치면서 정말 끝도 없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쯤에 이제 조금 지나서 5월 28일 거의 말 가까울 때 제가 이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하락은 분명히 과도하고 곧 이제 반등이 올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때 또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반신반의했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근거 없는 촉이나 운이 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산업의 현장에 어떤 뚜렷한 신호들이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당시 제가 어떻게 그 반등을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지금의 이런 반등들이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어, 조정을 조금 이제 받고 있는데, 지금의 이런 그 반등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흐름인지, 그리고 아직 이 섹터에 올라탈 만한 그런 기회가 있는지 제 관점에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좀 말씀을 또 제가 직접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5월 말 상황을 한번 잠깐 짚어 봅시다, 우리.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 같은 그런 종목들 주가가 20% 가까이 뭐 월간 급락을 하면서 1년 최저가를 찍었죠. 그리고 우리 또 LG에너지 솔루션 역시 또 상장 후에 처음으로 공모가 30만 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지금이 저가 매수 찬스다 하면서 열심히 또 주워 담았는데 정작 제 기억으로는 증권가에서는 아직 매수 적기가 아니다라는 그 신중론이 일색이었어요. 실제로 뭐 어디 증권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보고서에서 뭐 올해 들어서 그 2차전지를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하거나 매도한 투자자가 수익을 냈다라면서 이제 업종 비중 축소 의견까지 막 내놨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시장 전체가 비관론에 기울어 있었죠. 예. 가장 큰 악재로 이제 지목이 됐던 것이 미국발 정책 리스크였습니다. 5월 중순에 미국의 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IRA법 전기차 세액 공제를 2027년에 폐지하자라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누리고 있었던 첨단 뭡니까 AMPC 혜택도 조기 종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 보조금을 대폭 줄이겠다라는 어떤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이러다가 한국 배터리 업계 역성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이 확산이 되고 실제로 LG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하루 만에 뭐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27만 원대였나 8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삼성 SDI 뭐 LG 화학 그다음에 포스코퓨처 에코프로 뭐
띄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줄줄이 동반 신저가를 새로 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수요 캐전도 문제였죠. 2022년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인해서 배터리 업황이 또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중국의 보조금 종료 여파로 또 올해 초에 이제 중국 전기차 판매가 주춤했고 그다음에 유럽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또 낮아졌던 그런 상황들. 성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흔들리니까 주가도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뭐 리튬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재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재고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부 기업이 이제 실적 부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또 단행을 했던 그런 부분. 투자 심리가 거의 뭐 얼어붙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악재 총집합인 상황이 5월 말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5월 28일, 27일쯤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뭐 포기 상태였죠, 다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들 이제 거의 포기 상태에 빠졌을 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저점 확인, 웃을 차례가 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힌트를 받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우선 전방 산업의 수요 회복 신호를 읽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아시겠지만은 1월, 2월에서 유럽 그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을 하면서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다는 그런 또 내용. 그다음에 그 미국 시장도 어쨌거나 지금 IRA 관련해서 그게 이어지면서 보조금 영향으로 판매가 꾸준했고 중국 역시 또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이후에 판매량이 다시 늘기 시작을 했죠. 네. 전기차 캐즘이라 불리던 일시적인 어떤 정체 국면이 슬슬 이제 지속이 아니라 슬슬 끝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봤습니다. 1분기에 극심했던 완성차 재고 조정이 2분기부터는 재고 축적으로 반전되리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이 증권사 그때 당시에 한 세 군데에서 이제 분석에 따른 부분들을 제가 데이터 측면에서 이제 잘 봤는데 유럽 매출 비중 높은 그 배터리 업체들은 2분기부터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거라는 그런 또 예측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 둔화는 일시적일 뿐이고 근본적 수요는 살아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공급과 과잉 해소의 신호도 확인을 했죠. 배터리 업계의 핵심 원자재 리튬 가격이 2022년도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 고점 대비 90% 가까이 뭐 폭락한 이후에 거의 10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5월 들어서 바닥 징후를 보였고 또 이런 그 이게 이제 최근 기사잖아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미 나올 거를 대략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죠. 리튬 가격의 급락이 작년부터 사실상 과잉 생산과 재고 누적의 산물이었는데 이때 제가 듣기로 중국 당국이 리튬 공급 과잉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1위 이 배터리 업체 CATL이 이제 결국 자국의 리튬 광산 생산을 중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부분. 그러니까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방어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중국도 못 견딘 리튬 공급 과잉이라는 그런 그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하고 이제 이제는 바닥이 가까워졌구나. 아, 느꼈고 또 재고 조정도 많이 진척이 돼서 더 이상 물량 공세로 가격이 밀리지 않는 그 단계가 왔다는 그런 판단이었죠. 수요 측에서는 뭐 회복, 그다음에 공급 측에서는 조절 이런 디커플링이 어떤 반등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방송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들의 실적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힌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또 크게 웃돌았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거꾸로 갔어요. 연중 최저가였습니다. 이 내용을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차트를 뭐 계속해서 이제 뭐 보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실적과 주가가 괴리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눌렸다라는 신호로 봤고 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증권사들이 연일 목표 주가를 낮추고 아직 비싸다라고 고평가했는데 정작 주가는 주저앉을 만큼 앉아서 PER 등의 지표가 한숨 돌릴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높았던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부터는 배터리 업체들의 그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그 관계자분들, 예, 앞전에 이제 관계가 있었던 그런 분들과의 또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들을 또 드렸던 그 내용도 있습니다. 가시적인 이런 그 시나리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데이터 측면에서도 그렇고 업계 관계자들의 그 보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발 판매 호조나 뭐 아직 멀었지만 그리고 메탈 가격의 뭐 어떤 안정으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니까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주가는 너무 늦게 나온 어떤 악재들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성과 수급 동향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5월 당시 큰 악재로 언급되었던 그게 IRA 보조금 축소 법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면 폐지 가능성은 사실 낮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사원이랑 지금 뭐 행정부가 그 동의하지 않는 한 통과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 힘든 사안이고 결국에는 단기 쇼크에 그칠 공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은 우리에게 다들 뭐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 다른 어떤 뭐 전문가분들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예상대로 전개가 됐죠. 뭐 미국에서 어디입니까? 상무부 쪽에서 중국산 그 흑연, 인조 흑연. 예. 인조 흑연이 배터리 응급제 핵심 소재입니다. 거기에 이제 200%에 육박하는 관세를 부과를 했고 앞서 또 말씀드렸던 CATL 광산 중단 소식까지 이제 전해지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죽으라는 법만 없다는 거예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그래도 가시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외인들의 어떤 수급 변화도 포착이 되었어요. 그리고 5월 말에 조용히 사들이던 연기금이랑 외국인 움직임들도 있었어요. 6월 들어서 부쩍 그게 이제 활발해졌죠. 외국인이 2차전지를 조용히 쓸어 담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머니의 귀환이라고 귀환까지는 아니어도 스마트머니가 2차전지를 놔주지는 않았구나라고 저도 판단을 했고 실제로 7월 달에도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2차전지주를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그 KRX 2000지 지수도 15% 넘게 급등을 해서 모든 업종 중에 수익 1위를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시가총액이 30조 원이 불어난 게 그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뭐 오른다, 뭐 내린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데이터적인 측면, 뭐 괴리가 있다면은 그건 언제나 보답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중장기냐 아니면은 극장기냐인데 뭐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저점을 딛고 어느 정도 반등을 계속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 회복, 공급 조절, 실적 개선. 뭐 정책의 방향은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세 박자 혹은 정책의 방향성까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려했던 게 좀 적어진다면 플러스 알파까지 이렇게 네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면서 이제 어, 잘 될 것이고 요런 부분들을 보면서 반등의 필연성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확신이 좀 제 나름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8일 방송에서 이제 반등의 시작 처음 말씀드렸죠. 썸네일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코 그게 찍어 맞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예측대로 6월도 이천지들이 놀랄 만큼 그래도 뭐 예전 만족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뭐 댓글 보면은 새로 투자하셔서 또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가파르게 회복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저점 대비 2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20만 원 선을 넘볼 정도로
올라섰죠. 그쵸? 뭐 아무튼 2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15만 원까지도 좀 넘볼 수 있는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 좀 올라섰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5월 말에 3만 원대 후반이 바닥이었는데 지금 뭐 8만 원 근처까지 그래도 달려나가고 있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저점에서 27만 원대 저점에서 현재 다시 이제 좀 달려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IPO 이후에 잃었던 위상을 되찾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반등의 질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상승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 가운데 상승을 이끈 핵심 재료들이 모두 펀더멘탈 개선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중국 배터리 견제 본격화 소식에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했고, 이것이 이제 국내 업체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죠.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떤 투기적 매수가 아니라 업황 턴어라운드에 어떻게 보면은 뭐 베팅한다 그럴까요? 베팅하는 그런 어떤 매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7월 들어서 외인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움직이고 있어요. 개인들 몰래 포스코홀딩스를 뭐 집중 매수를 또 하는 부분들, 포스코 퓨처엔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작 개인 투자들은 오히려 이차전지 인버스 ETF를 사느라 바빴어요. 개인들이 그간 하락에 대여서 반신반의할 때 정보를 빠르게 읽은 이런 그 사람들은 이미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짚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거를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이제 이번 이 반등들이 반도체 등의 어떤 다른 주식과 맞물려서 순환매로 온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천지 섹터 자체의 모멘텀으로 올랐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배터리주들이 보여줬던 그 15%에서 20% 가까이 되는 그런 상승은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4%의 4배에 달하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업종 지수 시총이 한 달 새 30조 원 넘게 불어날 정도였으니까 뭐 이제 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귀환을 하고 있다. 진정한 주도주의 귀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 뭐 갈 길은 멀지만. 그렇다면은 이번 이런 그 반등도 그렇고 이런 반등들이 어디까지 이제 지속이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도 되는 걸까?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저의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르신 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뭐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또 일시적 반짝 상승 후에 꺼지는 거 아니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이 반등들이 이전과 좀 다르게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던 저점을, 제가 5월 달에 말씀드렸던 그 저점을 뭐 덮쳐서 더 하락을 한다거나 그런 이런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또 앞으로 올라가면은, 오늘 좀 이제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은 숨고르기 조정은 중간중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저번 주가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종목별로 2차전지 종목이라고 해서 다 이제 차트가 비슷하게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고 했는데 다르게 갈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 이 뭐 지금 이제 이 배터리가 EV뿐만이 아니라 모빌리티, 소형 모빌리티, 드론, 로봇, AI,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포트폴리오가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질 겁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면 전기차 수요의 회복세, 뭐 일부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어, 아직도 하락하고 있다. 뭐 어디서는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막 갈피가 있는데 데이터가 사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수요의 회복세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에서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을 법제화했고 이미 그다음에 각국의 정부의 EV급 대한 어떤 보급 목표는 후퇴 없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도 올해 상반기에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는 보조금 없이도 판매 증가세를 회복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중국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그런 또 소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차전지 주요 이런 수요의 견조한 성장들이 계속 앞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10%도 안 되잖아요. 전 세계에. 그거에 불과하다면 그걸 감안을 하면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멉니다. 결국에는 2000지 자체는 성장 산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성장 산업이고 이번에 확인된 이런 반등들이 그 중장기의 어떤 성장 궤도로 복귀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뭐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당분간 보면은 생산 과잉에 대한 우려가 더 극심해지는 게 아니라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튬 가격의 반등 그런 부분들도 그거를 증명을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CATL에 대해 뭐 광산 중단 결정처럼 이런 민간 기업도 돈이 안 되는 증산을 멈추고 중국 정부 자체도 출혈 경쟁을 이제는 제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도 봤습니다. CATL이 생산 중단 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발표를 안 하고 이번 채굴 중단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접붙였다. 블룸버그의 이제 내용, 그다음에 증권시보랑 선물일보 등의 중국 매체들도 지금 뭐 CATL 그 광고 채굴 허가, 광산 조업 중단, 그래서 뭐 업계에서 이제 중국 당국이 최근 과잉 생산과 저가 출혈 경쟁을 관리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여기에 이제 조절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셀 업체들도 무리한 캐파 증설을 자제하고 수익성 위주 성장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죠. 뭐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은 K배터리 3사, 뭐 LG엔솔, 삼성 SDI, SK온 다들 지금 북미 현장 공장 가동률 최적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와 뭐 여러 가지 전고 나트륨 뭐 여러 가지 이제 LFP의 고성능 초점을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또 수요는 살아나고 있는데 공급은 조절 국면이라면 업황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지금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막무가내로 투자를 하고 막무가내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정책 리스크도 앞으로 이제 상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국 배터리 뭐 내년에 173.4% 관세 부과 뭐 얘기가 뭐 5월, 6월 달에 막 나오고 막 했는데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고 매길 수밖에 없고 그쵸? 예, 뭐 2026년에는 이거를 더 올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ESS용 중국산 배터리에는 내년에 뭐 200% 가까이 되는 그런 뭐 얘기도 나와요. 관세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럽도 중국 그 전기차의 공격적인 어떤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덤핑 관세나 어떤 보조금 규제 카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국 배터리 업계에 아, 재고에 대한 그런 뭐 전기차 캐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딛고 순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금리랑 환율도 작년보다 안정적이고 뭐 어떻게 될지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앞전에 이제 만났는데 앞으로 뭐 더 악화가 되겠습니까? 예. 잘 이제 전쟁 관련해서는 잘 조율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기가 있을 거예요. 평화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급등이 한때 배터리주의 글로벌 매력을 떨어뜨렸는데 지금 뭐 그래도 어, 달러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이라서 외국인들이 뭐 환차손에 대한 어떤 부담 없이 투자하기에 괜찮은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금리도 미국이 인상에 대한 그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서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상승 텀을 받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믿음직합니다. 외국인들, 뭐 기관들,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 정책 변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서로 보고 조율하고 투자를 진행을 하겠죠.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추격 매수에 가담하지 않은 점도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더 봐요. 과열의 신호가 적고 수급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의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리스크가 아예 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리스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관련해서 이 축소될 가능성, AMPC부터 세액공제 관련해서 축소될 가능성을 주시를 해야 돼요. 그쵸. 만약에 연말 뭐 26년 초에 보조금 규모가 확 줄어든다면 미국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인 어떤 충격을 또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배터리 업체 실적에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쪽을 보는 거예요. EV 말고 다른 시장들. 근데 이 시나리오가 중요한 건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너무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상당수 다 알고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예. 하나는 이제 중국 변수를 또 리스크로 꼽자면은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 배터리 지금 업체들이 기술 추격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상당히 지금 아, 고도화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격이나 공세. 이게 한국 업체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ATL, BYD 등의 이런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점유율을 뭐 60% 가까이 이렇게 차지를 하면서 1, 2위를 달리고 있고 한국 배터리가 이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도 향후 주가 지속 상승의 관건일 겁니다. 예. 다행히 이제 한국 업체들도 뭐 LFP 배터리 등의 이런 원가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와 합작 공장 설립을 하고 있고 뭐 입지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 노력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된다면 우려보다는 희망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질문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제가 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혹시나 또 고점에 물리는 건 아닐까요? 우선 고점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앱코프로 BM으로 말씀을 드리면 30만 원을 넘었었잖아요. 넘보고 앱코프로 지금 뭐 150만 원 액면 분할 전 기준에 150만 원에 육박했던 그 시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와 비교를 하면 현재 주가는 한참 낮은 수준이고 이번 반등은 뭐 그 고점 대비 겨우 되돌림의 어떤 초입의 단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서 접근을 해야겠지만 장기 성장성을 고려할 때 지금 수준이 절대적인 고평가 영역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에코프로 BM 특히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주력주들은 향후에 EV 수요 증가와 함께 이제 실적 레벨 자체가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 부담은 있으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분할 매수나 저점 분할 접근을 좀 저는 어,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2분기 이제 실적 발표와 맞물린 조정 시점이 또 온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또 온다면 앞뒤로 전후로 해서 늦게나마 또 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나간 이런 저점들은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다가올 어떤 눌림목들을 잘 보면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반등 이거 믿어도 되는 반등인가 또 꺾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번 반등은 이전에 단순 기술적 반등과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렸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펀더멘탈 변화에 근거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EV 수요 회복, 뭐 원자재 가격 반등, 그다음에 다양한 포트폴리오. 이차전지가 EV에만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예. 예전에는 이 악재 해소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쯤이 바닥이겠지 하면서 올랐다가 실망도 하고 뭐 재차 저점을 깨는 악순환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업황이 개선 국면에 진입하는 그런 정황들이 뚜렷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예.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건강한 흐름인지 또 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에 이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말에 또 미국의 정치 이벤트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추세로 볼 때 이제 제가 5월 27, 28일 날 이제 저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예, 이제는 하향 리스크보다 이제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력이 더 크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반등은 어, 그래도 믿고 뭐 따라붙어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냉정하게 종목 분석이랑 포트폴리오 관리는 필요하겠죠. 뭐 기회는 여러분들 항상 오니까 차분하게 급하게 뭐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2차전지 아니어도 뭐 다른 뭐 저 좋은 종목들도 많고. 네. 2차전지에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목을 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목 안 했습니다. 저는 2차전지 얘기도 안 했어요. 채널에서 그렇죠? 네. 관련해서 2차전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뭐 저점이다 남들 떠들 때 그런 말씀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단언컨대 2차 전지의 성장 스토리는 지금부터 2막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막이 이제 전기차 보급의 시작이랑 K 배터리가 각광받던 어떤 시기였으면 2막은 좀 더 넓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의 본격화, 옥석 가리기 단계. 전기차는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미 뭐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는 전기차 외에도 배터리가 들어갈 곳이 무궁무진합니다. 대표적인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같은 그런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전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전력을 뭐 우리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씁니까? 아니잖아요. 전력을 저장했다가 썼다가 해야 하는데 올해 미국에서 ESS용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에너지 호수가 막 중국에서 에너지 호수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예. 에너지 저장 장치, 거대 에너지 저장 장치. 그거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산 ESS 배터리에 이제 뭐 아까 몇 퍼센트였을까? 150% 가까이 되는 관세를 때리면서 자국이랑 동맹국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쓰려 하고요. 또 LG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등이 ESS 전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면서 이 시장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ESS 시장이 여러분들 1, 2년 하고 많은 시장입니까? 아니요. 스마트폰 같은 시장입니다. 향후 10년 이상은 ESS 분야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차만큼이나 큰 배터리 수요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것도 제가 당시에 5월 달에 저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신성장 테마 있잖아요. 그 테마들과 2차전지가 결합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AI,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사람형 로봇 뭐예요? 옵티머스. 시제품 보셨을 텐데 다들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동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성능 배터리가 필수예요. 전동화 시대에는 이동하는 그런 수단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까지도 배터리로 움직이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뭐 국내 기업들도 지금 로보틱스 이 산업에 뛰어들면서 향후 배터리 수요가 자동차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배터리 수요가 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미래를 현실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
이차전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어떤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이거를 보는 사람만이 투자에 성공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차전지가 과연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인지, 이차전지는 저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예, 그래서 K배터리 업체들은 기술력, 그다음에 생산 능력, 그다음에 뭐 글로벌 파트너십 이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고, 한때 거품 논란도 많았지만 뭐 이익 성장이 그 거품을 메워주면서 다시 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뭐 로봇, 그다음에 뭐 뭡니까 그 우주 항공,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새로운 테마들이 각광을 받았는데, 실적과 시장 규모로 뒷받침되는 분야는 2차 전지만한 게 없어요. 드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아직도 2차전지냐라는 그런 물음은, 예전에는 그런 물음을 받아도 됐죠. 예, 저점, 신저점을 계속해서 기록할 때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 뭐 작년, 재작년부터 저점이다라고,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떠들어댄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딱 한 번 딱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5월 말에. 그러니까 앞으로 2차전지는 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잠재력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짚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넘게 수많은 전문가들, 그 다음에 여러 유튜버들이 2차전지 바닥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번번이 빗나갔어요.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뭐 작년 가을에 바닥이라고 했고, 또 누구는 뭐 윤 대표님 뭐 계속 바닥이라고, 올해 2월 달에는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2월 달에도 작년 말에 중국 수요 급냉, 뭐 올해 초에 IRA 불확실성, 뭐 대선 관련해서도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터지면서 바닥이라고 한 지점 밑에 지하실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동안 아직 이르다, 뭐 확인할 것들이 더 있다라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섣불리 바닥을 확정 짓는 거를 경계를 하고, 굳이 위험이 있는데 다른 곳을 투자를 하진 않더라도 다른 곳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렸고,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괜한 희망 고문으로 구독자님들을 위험에 뭐 빠뜨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실제로 어, 팩트 체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성급한 몰빵, 뭐 추격 매수, 저점이다, 떨어지면은 뭐 지금 매수하면 되지 않냐. 야, 재작년부터 떨어질 때 매수해라, 떨어질 때 매수해라, 매수해라. 뭐 자산이 뭐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이 맞아, 떨어지려면. 참 책임감 없는 얘기죠. 아무튼 5월 달 이후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제 저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끝까지 추적하고 근거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2차전지에 염증을 느끼고 등을 돌릴 때 오히려 발로 뛰면서 현장 뭐 관련자들을 만나보고 데이터도 확인해보고, 예. 그럼 분명히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일맥상 통하는 부분들. 전기차 업체들의 실적 컨퍼런스 콜, 뭐 배터리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종사를 했던 분들의 의견, 예? 정책 관련자들의 그런 뭐 발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 끝에서 기회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항상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근거들을 모아서 퍼즐을 맞춘 것이 이번 그 저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근거를 들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윤철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예측 남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산 증대의 이 동반자가 되고 싶지, 무슨 뭐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번 2차전지 반등을 계기로 해서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예.
여러 종목들이 H&M 최근에 이제 또 권혁장님 싱가포르 출장 가서 직접 만나고 왔는데 H&M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채널을 알게 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앞으로 함께 좀 시장을 공부를 하고 좋은 기회를 좀 미리미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저도 다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끝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우리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작은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등장이 오니까 다시 분위기 타서 뭐 영상 찍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 오를 때나 뭐 내릴 때나 한결같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윤철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뭐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2차 전지의 이막의 대장정 앞으로도 윤철중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건강한 투자 이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